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목요일 오후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김종대 교수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합니다. 안녕하시죠? 네. 아니 밤새 안녕하냐고 많이 물어봐서 잘 지냅니다. 잘 지내고 아주 안녕해요. 예, 예. 아니 저희가 딱 일주일 전에 네. 이른바 이제 천공의혹, 이게 뭐 김종대 교수님이 뭐 이미 제기했던 그냥 의혹이지만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네. 입을 통해서 예. 또 책을 통해서 여기 다시 제기가 됐습니다. 예. 자,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좀 어떤 변화가 좀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뭐 고발만 마구마구 해대니까 지금 이 사건으로 고발당한 사람을 정리해 볼게요. 네. 우선 1번이 저, 그렇죠. 그다음에 저기 공장장 뉴스 공장의 김어준 맞아요. 공장장, 질문했다고. 세 번째 부승찬 네. 전 국방부 대변인, 네. 그다음에 뉴스 토마토. 맞아요. 기자. 예. 뉴스 아니 토마토 뉴스 기자. 토마토 회사도 다. 회사도 다. 그다음에 한국일보 기자. 네, 한국일보 기자. 요즘은 고발장을 막 그냥 저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해서 갖다 붙이게 하니까 고발장이 뭐 그냥 막 나와 그냥 막 나와. 그러니까요. 법적으로 이제 대응을 바로바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그만큼 이 사안을 그냥 못 넘어가겠다. 글쎄요, 어떻게 것 같아요. 보면은 하나의 권력의 속성이 드러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이, 네. 언론이 보기에는 야 저렇게 하는구나. 사실은 저희가 기자들 전화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이런 전화가 있어요. 네. 모 매체의 모 기자가 죄송하대. 한참 전화로 물어서 내가 취재에 다 응해줬는데 네. 기사도 멋지게 썼대. 그러는데 데스크에서 잘렸습니다. 잘렸다고요? 그러면서 아유 이게 죄송합니다. 네. 그러는데 그래 이게 바로 고발의 효과야. 이게 바로 이걸 노리고 고발한 거야. 네. 언론의 입을 막으려고. 그리고 또 한 매체, 이건 한국일보 얘기가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제일 황당한 고발이 한국일보잖아요. 한국일보. 그냥 부승찬 대변인이 이런 책을 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요게 기사 끝이요. 그런데 그 취재 기자를 고발했거든요. 그랬는데 아니 그냥 책이 나와 책 나왔다고 쓴 거다. 그렇죠. 그랬는데 저기 그 외에도 서평이 나온 건 많습니다. SBS의 김태훈 기자가 자기 저 계정에도 올렸고, 네. 또 이 책에 대한 내용은 한겨레 신문에도 보도가 돼 있고. 근데 첫날 보도했다고 너만 고발. 네. 다른 언론은 이제 감당을 처음 못 하니까. 했다고. 그런데 제일 웃긴 거는 네. 한겨레 신문 사설이 안 나왔어요. 그래요. 음. 그것도 좀 바로 눈에 이게 띄는 고발의 부분이네요. 효과입니다. 야, 고발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검열, 또 기사를 못 아니 쓰게 된 엉뚱하게 상황. 예. 한국일보 기자 고발한 걸 규탄하는 사설을 한겨레 등 다른 진보 매체가 쓰고 예. 기사도 막 쓰고. 네. 근데 한국일보가 없어요. 한국일보 오히려 없다. 그러니까 참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 생각지도 못했죠. 그렇죠. 이게 바로 고발의 효과예요. 고발 이 정권하고 척지느냐 마느냐를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이거 쓰면은 앞으로 힘들 거다. 그렇지. 피곤할 거다. 피곤할 거다. 그거를 앞으로의 상황을 예단하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제대로 된 기사 못 쓰게 하는 그리고 거. 이런 고발하는 행태를 제일 세게 쓴 게 한겨레 신문인데, 그럼 한겨레 신문은 왜 그러냐? 네. 뭐 당연히 그래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은 한겨레 신문은 다른 건으로 고발을 당했거든. 다른 건으로 고발당이 있나요? 저 김건희 여사가 외교부 장관 공간에 나타났다고 작년에 나온 기사 있죠. 예, 기억납니다. 거기 고발당했어요. 그래서 그거 쓴 이재훈 기자가 경찰 조사받았어요. 그렇군요. 언론 중재위 뭐 이런 거 없어. 바로 고발. 바로 고발이야. 그러니까 요즘 뭐 고발 이런 거 했다 그래서 몇 건이 있나 보다 이러는데 안 알려진 건도 지금 수두룩하게 많아요. 수두룩하게. 야, 이렇게 대통령 관련된 또 영부인 관련된 이런 기사를 쓰고 의혹을 제기하면 무조건 이제 고발하고 입을 좀 어떻게 보면 막는, 그러니까 많이 더 이상 막았죠. 파장을 많이 좀 막았어요. 퍼지게 하는 걸 막는 모습인데. 그러나 대한 언론이 있잖아요. 대한 언론이 있죠. 오마이TV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발하는 거 보면 이 권력의 성격이 네. 이제는 선조치 후보고다.
그 대통령실에 후보고. 음. 조치를 먼저 해버리고. 그 다음에 후보고다 이런 스타일이 이제 그 하나의 어떤 전형적인 패턴으로 나타나는데 이건 작년 9월에 바이든 날리면 소동 이후에 벌어진 스타일입니다. 그때 김은혜 홍보수석이 초죽음이 될 정도로 대통령한테 얻어터졌잖아요. 너 10시간 동안 뭐 하고 있었어? 이런 식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완전히 초죽음 됐죠. 네. 그 다음부터 대통령실은 어떻게 한다? 일단은 조치부터 하고 보고한다. 그래야 나도 뭔가 일을 하고 질책을 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선조치를 아니 내가 작년 12월 4일 날 유튜브에서 5시에 방송한 거를 오후 네. 어떻게 다음 날 아침에 고발 검토해? 가능해? 물론 그 아침에 김어준의 뉴스공장도 나갔지만 네. 듣자마자 고발을 해? 그러니까 검토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일단 대통령한테 먼저 조치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날 오후에 대통령실 기자들한테 문자로 김어준과 김종대 고발한다고 다 뿌렸잖아요. 정광석화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지 가서 조사받아 보니 고발장이 개판인 거예요. 급조된 좀 느낌. 제대로 좀 써와. 네. 반밖에 안 돼. 쓰다만 것 같더라고. 쓰다만 것 같다. 얼마나 급했으면. 그러니까 경찰 조사를 받으셨고 그 이후에 2차 조사나 이런 것들은 아직 없어요. 계획이 없나요? 참고인 조사도 없었어요. 참고인 조사도 없었다. 아니 천공이나 저 남영신 총장을 조사해야 되는데 확인해야죠. 안 하지. 못 하하. 하지. 그 어떻게? 이 고발의 취지 자체가 지금 이 권력의 이제 구조물이 보인다고 얘기한 건 뭐냐면은 천공 방탄 권력이에요. 천공 방탄 권력이다. 그렇죠. 그거 대통령실이 천공을 대리해서 절 고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당사자가 고발한 게 아니라 이거는 공정하게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종대가 이랬어? 천공이 그랬어? 천공, 그랬어? 확인해야지. 그런데 요거 안 하지. 고발만 하고 한쪽만 조지는 거지. 한쪽만. 그래가지고 그때 언론에 인용 보도되는 거 다 막았지. 12월에도.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부승찬 박사가 거사를 일으켰잖아요. 거사.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저 언론에 퍼졌단 말이에요. 네. 국회 대정부 질문에도 나오고 뭐 민주당이 또 갖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제가 터뜨린 게 원자폭탄이면 이번에 터진 건 수소폭탄이에요. 그 좀 안 막아져. 그러니까 그때 고발한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원래는 회색지대가 있었어요. 나는 이럴 줄 알았어요. 천공이 왔다 가서 지 눈으로 보고 왔다. 우리가 뭐 그 말 듣고 내가 저 관저 이전 결정했냐? 그 말 듣고 우리가 저 뭐 집무실 이전 결정했냐? 보고 한 것뿐이다. 지가 보고 한 거다 그냥. 국민 세금으로 낸 거 국민이 왜 와서 보겠고 간 건데 그거 봤다고 어떻게 국정농단이냐? 이럴 줄 알았지. 그런데 다짜고짜 선조치를 하는 바람에 허위 사실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회색지대가 없어진 거예요. 이런 변명을 할 수 있는 회색지대가 없어지고 갔냐 안 갔냐로 이 싸움은 다 끝나는 거예요. 고발이 됐기 때문에. 기한이면 아니다. 이걸로 그냥 도안이면 뭐요? 정확하게 나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뭐 진실은 하나니까 프레임이 그렇게 형성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초기에 이걸 부인하던 남영신 육군 참모 총장께서는 참 입장 곤란하실 거야 사실은. 그렇죠. 자기 부하들이 조사받을지도 몰라. 그 당시에 육군본부 비서실 거가 의혹의 핵심이고 진원지란 말이에요. 근데 총장이 그 장교들 보호하고 싶잖아. 공관장 보호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인을 하다가 부승찬 사건이 터지고 그 이제 기자들이 물으니까 이제 기억이 안 난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그것도 오마이에서 공개하신 거예요. 그 녹취록을 공개하셨잖아요. 그리고 일부 언론이 이제 그 자택 앞으로가 뻗치기에 들어갔거든. 근데 자택에도 안 들어와. 휴대폰 곤란한 입장에 이제 처해 있는 거고. 휴대폰은 꺼졌고. 그래서 내 남영신 총장께 용기를 내시라. 그 부하들은 우리도 지키겠다. 시민들도 지키겠다.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어차피 정권은 바뀐다. 조금만 더 힘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그 부사관, 공관장. 그러니까 제일 어떻게 보면은 상황이 좀 안 좋게 느껴질 것 같아요. 관심이 집중되고. 그 전출시켜 버렸더만 이 정부에서. 그래가지고 저기 전방 5군단에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통상적으로 부사관들의 가장 큰 민원은 뭐냐면은 대도시 근무하고 싶다예요. 오지로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대부분 부사관들의 바람이고 그래야 자녀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그 생활 여건이 낮거든요.
근데 저 전방으로. 경기 북부로 보내버렸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그 어디 포천인가 어디에 기자들이 쫓아갔잖아요. 네. 그래서 또 뻗치기 들어갔잖아. 그리고 일본 언론은 통할한 모양이에요. 예. 그런데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 역시 같은 얘기죠. 천공 기자들이 속초로 찾아갔잖아요. 네. 저 처음에 그 천공 강연이 참가비가 7만 원이에요. 옛날에. 근데 지금 10배 올라 70만 원이더라고. 그래요. 인기가 많군요. 70만 원 네. 받고 하는 강연이거든 그게. 그럼 몇 명이요? 그럼 뭐 100명만 해도 얼마요? 벌써 7천만 원이요. 야. 그런데 거기에 강연회가 열린다는 걸 알고 기자들이 쫓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천공 보고 네. 안 갔으면 안 갔다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써드릴게요. 네. 네. 언론하고는 인터뷰 안 합니다. 하고 쑥 들어갔죠. 그러게요. 도포자락 휘날리며 수염 휘날리며 호련히 사라지셨다. 호련히. 예. 그다음에 시적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국방부 대변인. 네. 내가 제일 웃기는 게 이거예요. 기자들이 막 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확인해달라. 그다음에 여기 서울총장 집무실은 국방부 영내에 있는데 네. 여기 들어왔으면 국방부가 확인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방부 대변인이 어떻게 대답하셔? 아니 그건 작년에 육군에서 다 저 입장 밝혔고 더 이상. 그다음에 고발도 돼서 조사 중인 사건이고 그러니까 사실이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왔다는 얘기요 안 왔다는 얘기요. 이제 기자들이 화가 나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밝혀질 거라고. 그러니까 그 사실이 뭐냐고. 그러니까 작년에 육군에서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발 빼겠다.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국방부 육군으로 밀어.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네. 육군 공보관이 서울에 또 온 거예요. 다른 거 브리핑. 그러니까 기자들이 저 육군 왔어. 잘 됐어. 예, 저 사실이냐 아니냐. 네. 그러니까 뭐 작년에 뭐 입장 다 내고. 작년은 아는데 지금 얘기하지. 지금 예. 더 구체적인 폭로가 나왔으니 뭐 차량 2대가 나오고 뭐 나왔으니 그렇죠. 구체적으로 그걸 부사관 그때 당시 공관장한테 확인했냐 네. 안 했냐. 그러니까 육군 공보관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뭐라 그랬나요? 확인 안 했는데요. 그래서 뭡니까? 왜? 그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작년에 물어봤는데. 작년 얘기를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게 보니까 국방부하고 육군하고 서로 폭탄 돌리는 거야. 우린 모른다. 수사 중이다. 이걸로. 이렇게 놓고 보니까 아까 이 고소 고발, 그러니까 고발건으로 해서 언론에 더 기사를 쓰고 보도하고 이런 거 막는 효과가 있었다면 또 국방부 육군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사 중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정확히 얘기 안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핑계를 봐봐. 준 거네요. 이게 딜레마 상황에 빠진 거예요. 네. 기라 그러면은 용산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 되고, 그렇죠. 아니라 그러면 또 뭔가 기만은폐가 되고, 나중에 또 문제가 나중에 크게 될 또 수 새로운 있고. 증언이 뭐가 나올지 모르고. 그렇죠. 그럼 다 책임져야 되고. 아하. 오이씨. 시인도 못하고 부인도 못하고. 그런 참 이러지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다 모른대. 기억이 안 난다 그러고 그런데 모른다 그러고 작년에 말했다 그러고. 제가 주말부터 비공식적인 취재를 했잖아요. 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서. 어허. 역시 기억이 안 난다가 반. 그리고 나머지는 네. 맞다. 유명한 사건이었다. 오. 육군본부 비서실에서 몇 차례 확인했다. 그러면은 그리고 확인이 마스크 된 거네요. 쓰고 예. 왔는데 세 네. 명이 그 마스크 밑으로 허연 수염이 보이더라. 수염이 보였다. 그 얘기도 덧붙이대 또. 나 주말에 새로 들은 얘기예요. 야, 그 수염이 보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총장한테 뭐가 보고될 때까지는 비서실에서 디테일한 것까지 다 확인을 한 거야. 왜냐하면 총장한테 허위 보고할 수는 없잖아요. 예, 확실하게 팩트를 체크한 다음에 보고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고. 그 신빙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여기서 지금 육군 그때 당시 비서실 간부들 입장에서 툭하면 정권 바뀌면은 뭐 전 정부 사람이다, 블랙리스트다 해가지고 진국과 보직에서 불이익을 받는데. 예. 그러니까 육군 총장 입장이 얼마나 괴로우시겠어. 자기 때문에 또 그 비서실이 이런 거에 정쟁에 휘말려 가지고 장교들이 불이익을 보면, 군인이란 게 뭡니까? 진국과 보직에서 한 번 불이익 받으면 계속 이거 회복이 쉽지가 않아요. 계속 밀려나는 거고. 회복이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있는데 이거 권력과 안보라고 이번에 부승찬 대변인이 낸 책은 네네. 재밌어요. 아, 이게 김용현 경호처장에 대한 평가가 나와요. 그래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구매해서 읽고 계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책 도착 안 한다고 난리야 지금. 빨리빨리 보내주십시오 책을. 그래서 이 권력의 이제 구조물이 보인다는 건 뭐냐면은 네. 국방부 육군은 지금 대통령실하고 경호처에 협조할 수가 없다. 음흠. 어, 그래요. 협조할 수가 없다. 우리 보고 어떡하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어. 왜냐면 진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허위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당사자는 네. 김대기 비서실장하고 이제 김용현 경호처장밖에 없어요. 아하. 고립돼 있어 지금. 고립돼 있다. 예. 오히려. 예. 자 그러면 이게 수사를 통해 조사를 통해서 진실이 드러날 수 있을지 이게 수사를 좀 안 궁금하잖아요. 하는데 무슨 진실이 드러나. 참고인 조사 안 했다는데. 그럼 이러고 이제 뭉개고 가는 건가요? 뭉개고 가는 건데 네. 이런 어떻게 점에서 보세요? 이제 보면은 큰 실수를 한 거죠. 큰 이걸 실수였다. 회색지대를 제거하고 그냥 정면 승부로 달라붙었다가 김종대한테 달라붙었다가 네. 이제 그걸로 문제가 끝날 줄 더 알았는데 커진 거죠. 더 커져 버렸어요. 그런다고 언론에 입 못 막는다는 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은 이 정권에 이게 명이 짧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면.